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은 이제 요 용어 정리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차 위주로. 자, 프린트 받았어요? 자, 먼저 봐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프린트 받아도 되고, 요 앞에 요 봐도 됩니다. 자, 먼저, 뭐가 나와요?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 공식은 일단, 보험금은 뭐 대부분은 가액 곱하기 가피자 요렇게 우리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요걸 여러분 이제 수학으로 나누면 요를 곱해서 요라면 돼요. 그럼 손해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손해액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하면 뭐가 돼? 자기부담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와 밑에 거는 같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꼭 좀 한번 좀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 보험금에는 뭐냐? 혹시나 가로치기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잘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는 요 OX 한번 해보고 가겠어요. OX. 요 OX 요 들어가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래. 자, 그럼 다시 봐요. OX는 그 프린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 거 여기에. 그 가로치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거고, 자, 줄 거 봐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뭐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자가 계약자입니다. 우리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가 누구야? 보험회사지. 그게 누굽니까? NH 농협 손해보험입니다. NH 농협 손해보험. 간에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계약이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손해가 발생하면 결론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재해보험 사업자가 누구야? 보험회사가 누구에게? 가입자 누구다? 우리 고객이라 하면 되지. 계약자, 피보험자 같은 말입니다. 그 보험가입자를 한번 적어봐요. 계약자, 다른 말로 피보험자. 이런 다른 계약에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농작물은 대부분 계약자가 누구야? 피보험자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는 다르잖아. 보험을 계약하는 친구는 아부지 해주는데 자기 뭐 누나가 나이 많으니까 보호해라 이렇게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인데 보험자를 아들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습니다.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누구한테 주기로 한 거라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거기 보험회사입니다. 회사가 누구에게? 보험가입자,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 2번 피해율. 보험 계산에 의한 최종, 자, 줄 거 볼까요? 피해 수량의 백분율. 여기 피해율입니다. 피해 수량의 백분율. 자, 거기서 옆에 목적물 단위로 계산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사과와 배를 같이 들으면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그게 목적물 단위로 계산한다. 그는 뭡니다? 다시 뭐라고요? 목적물. 3번 보험 가입 금액 찾았어요? 읽어봐요. 역시 우측에 줄 거 봐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뭐가 생길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줄 거 봐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자 간의 약정한 금액.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은 역시 약정입니다. 보험금 약정이에요. 약정은 약정인데 자, 가입자가
나중에 손해가 생기면 얼마를 받겠지 라고 해서 최대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렇게 해서 역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자가의 약정 금액이고, 그래서 그 보통 가입 금액 그 밑에 어떻게 계산한다?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중 이렇게 보통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하시고 4번 보험가입. 보험가입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자, 줄 거 봐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과를 보험에 든다. 아니면 딸기를 보험에 든다. 그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가액. 그리고 보험 목적에서 발생하는 최대 손해. 그래서 가로 열고 나중에 손해가 생기면 재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 뭘 초과할 수 없다?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글자들 좀 봐야 됩니다. 보험금인지 보험 가입 금액인지 그 보험 가액인지. 자, 그래서 대부분 보험 가액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드는 거예요. 그때서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최대 손해액이고 보험 가액.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생각을 해봐요. 보험 가액에 1억이 들었는데 보험금이 1억 2천 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재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보험기간은 뭐 안 봐도 되겠죠.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자, 보험료 한번 읽어봐요. 역시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 근데 그 보험료는 정부, 그 밑에 뭐 지자체 플러스 뭐 계약자,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재보험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50%,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고 나머지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7번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나와 있잖아요. 뭘 제외해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을 제외하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정부, 지자체, 계약자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 7번은 되었고 8번 계약자 한번 읽어봐요. 자, 줄 거 봐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다시 뭐라고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자, 그 다음에 보험대상 농작물을 자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 줄 거 봐요.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입니다. 자, 경작자예요, 경작자. 소유자하고 다르지, 경작자하고는. 소유자는 가면돼 어리 임차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자, 9번 피보험자 읽어봐요. 그렇죠. 피보험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자 이꼴 피보험자를 생각해도 된다. 손해 입은 사람. 그래서 계약자가 자기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이고, 보험증권 이런 게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계약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 줄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정서가 보험증권 아닙니까? 11번 보험의 목적 한번 읽어봐요. 자, 줄 거요.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또 줄 거 보니까 농작물의 과실, 나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 부대 시설 등 거기 보험 목적입니다. 목적하면 가입한 목적물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농작물은 대부분 과실 아니면 나무 아닙니까? 과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이 있잖아요. 원예 작물, 원예. 그리고 그 부대 시설 등. 자, 12번 농업재보험이죠. 농업. 농업도 되고 업도 된다는 거야. 농업.
임업도 더 가야 되는데 임업은 없네요. 참고하시고. 임업이 그거 뭐야 보조금이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와 많이 받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청송에 사는데 3천만 원 받았대요. 와, 그럼 매년 받는 거야 그 사람. 퇴직하고 많았겠지 좀 땅이.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10년만 받아도 3억이다 그만. 아마 투자비 그거 한 4천만 원 주고 사서 게 7천이나 5천이나 내 그 땅 아니 모르겠는데 땅 요즘 뭐 저쪽에는 아직도 싸잖아요. 그렇게 뭐 5천 원 한 평당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청송은 아마 5천 원 할 거야. 이제 비싼 데도 있는데 와 얼마 주고 샀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요번에 뭐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3천만 원 받았대요. 와 최대가 3천이거든. 맥심 받을 수 있는 게. 산. 그 산값이 이제 올라갈 거야. 그게 이제 알면. 작년에 시행돼갖고 뭐 주는 지자체 있고 안 주는 지자체 있어가지고 그 뭐 1차 장려금 받았대요. 대부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산값이 올라간다는 이유가 기존에 작년 10월 달까지인가 뭐 자기가 우리 농업처럼 이 뭐 등록이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지를 사도 지금 현재는 그럴 거예요. 2017, 18, 19년도에 경작 보험 그 뭐야 그거 탄 사람만 이렇게 주지 그냥 안 주더라고 보니까. 그게 올해는 또 바뀐다 샀던데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2017, 18, 19 3년 동안 그 농지에서 누가 타든 간에 그 뭐라노 그 소득 직불금을 탄 그 농지를 사야 되는 거지. 그와 똑같이 작년 10월 말까지 그 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임업 그 뭐야 그 임산물 채취가 있고 그냥 육림을 해가지고 나무와 기른 게 있어. 둘 중에 하나에 가입돼 있어야 준대. 그럼 그거는 팔아도 이제 성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상값 많이 올라갈 거예요, 좀 있어요. 이율만 떨어지면 상값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이제 등돼 있는 거는 올라가지. 안 돼 있는 거는 거기 지금 이제 사서 등록해도 해당 안 될 거야, 아마 지금. 작년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올해 사고 올해 했다. 올해 주세요. 안 될 거야, 아마. 야, 그 이야기 듣고 내 놀래. 그래서 농업, 이제 임업도 더 가야 된다, 이 말인데, 뭐, 안 들어가도 되고. 자, 우리는 농업자, 자, 봐요. 농업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시설물, 발생,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임업인은 농업인과 같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업인도 경력체 등록하면 농업 경력체 등록하는 데도 있대요. 그냥 웃기더라고, 임업인은 그냥 막, 농업인보다는 쪽서 잡고 또, 산이 있어도 산을 뭐, 재배하가 아니잖아. 산은 그냥 놔두는 거지. 방치지 뭐. 그러니까 권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산물을 별도로 하는 임업인도 있어야 돼.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을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의 질병. 또는 화재와 수산 양식물도 있네. 양식 수산물도 있네. 및 어업용 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자, 그 보험법은 그 위에 말한 그걸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농업재해 보험입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자, 14번 시범사 한번 읽어봐요. 전해줄 거예요. 보험을 증명도 안 되고 이 뭐라 해야 되노 평가도 안 되고 보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시범사업이야. 그래서 보험의 효율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요즘 대부분 다 오픈 전체 하기 전에 한번 해보잖아. 예, 똑같은. 자, 농지 한 덩어리 줄 거예요. 필지에는 관계없이 줄 거예요. 필지 가르고 지분에 관계없이 실제 경제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농지가 다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농지는 한 덩거리 토지 개념이다. 필지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농지 또는 그 밑에 과수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봐요.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됐어요? 그게 과수원이야. 농지와 과수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하나의 경적지. 한 덩어리 필지와는 관계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실 재배 나오면 과수원이 돼야 되지. 농지가 아니고. 자, 한 장 넘겨요. 자, 17번. 농업용 시설물. 자, 농업용 시설물은 시설 작물 재배입니까? 생배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하면 구조체, 피복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구조체, 피복제. 18번 구조체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옛날에 초창기에는 가로 열고 기초, 가로 열고 기둥, 보, 중방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습관에. 가로대등, 철골, 파이프와 이와 관련된 부속 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 구조체. 그 피복제는 그냥 비닐하우스 하면 돼. 그 투광성이 있는 자재. 그 내부 온도를 관리해서 시공된 투광 있잖아. 빛이 올 수 있는 그 자재가 피복제. 비닐이라 부르는데, 비닐. 자, 부대시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18, 19에 있는 구조체와 피복제는 농업용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는 부대시설이 아니야. 다시. 농업용 시설물에 보니까 우측에 피복제, 구조체 및 피복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체와 피복제는 어디 소속이다? 시설물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지금 20번이에요. 자,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뭐가 부대시설이에요? 뭐. 난방시설 이런 거잖아. 관수시설 이런 게 부대시설이야. 난방, 관수. 그리고 21번 그 부대시설 안에 있는 동산시설은 부대시설. 자, 동산시설 한번 읽어봐요. 자, 그래서 저온 저장고, 선별계, 소모품. 자, 줄 거요. 이동 가능한 농기계. 이동이 돼야 돼. 동산은 움직이는 거잖아. 동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동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움직이는 거다. 자, 그래서 농기계도 움직이면 이게 동산에 들어갑니다.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래, 고정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이동 가능한 것 같은 말이잖아. 동산시설. 동산시설은 농업용 아까 시설물이나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피복제. 아까 피복제를 뭐 했어요? 피나스 내부 온도를 하기 위해서 우측에 투광성이 있는 자재. 거기 피복제가 뭐예요? 대부분 비닐이에요, 비닐. 자, 비닐에는 줄 거 볼까요? PE 필름, EVA 필름, 기능성 필름, PO 필름 등이 사용된다. PE, EVA, 기능성, PO 필름. 자, 반원행 하우스 읽어봐요. 반원행으로 변경하여 하는 거, 반원. 복숭아행 읽어봐요. 그러면, 자, 반원행 하우스의 우측에 단동 하우스 줄 거예요. 복숭아행 하우스도 뭐다? 단동 하우스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행 하우스는 아치, 양지붕행, 펜지붕행, 3분의 4행, 복숭아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동하우스 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단동이 2개 있네. 반응, 복숭아. 연동이 이제 그 밑에 있잖아요. 연동하우스는 읽어봐요. 지붕 모양, 중방 9가지로 구성된다. 자, 내장형 하우스. 동보호의 내장형 하우스는 정부 시설에 해당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정구조 해석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하우스로 보험 가입 당시 적산 줄 거 봐요. 적산이 데이터가 쌓아지는 게 적산이야. 데이터 있잖아. 기록 이런 거. 적산에 의해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불가 줄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 이 말이야.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저 그렇게 해서 한번 용어 정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하청부지 봐요. 가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완성 제방을 다 했다는 거야. 그 완성 제방의 부지 그리고 옆에 완성 제방으로부터 하심척의 토지 밑에 있는 척 토지. 나 제방이 없는 곳은 계획 합폭에 해당하는 토지. 다 댐, 하구뚝,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 홍수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라 철도 도로 등 선행공작물의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행공작물의 하천척,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를 봐 그로부터 하점척에 해당하는 토지. 마 하천의 머리에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 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평균에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완성 제방 읽어봐요. 자, 그래서 완성 제방은 말 그대로 홍수라만큼 물이 쏟아오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거고 좋은 거고. 계획 합폭 읽어봐요. 자, 홍수라만큼 물이 쏟아오는데 필요한 양하는 사이들의 폭입니다. 폭. 홍수위 읽어봐요. 홍수라만큼 물이 쏟아오는 거의 수위. 계획 홍수위 읽어봐요. 하천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데 기준이 되는 게 계획 홍수이고. 상습 침수구역은 최근 몇 년?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상습 3년. 22. 보험료율,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다. 있으면 환급은 많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거죠. 어떨 때? 무효나 효력상실이나 해지 등에서 환급되는 금액. 23은 자기부담 비율 읽어봐요. 자, 그래서 보험가입금에 대한 비율이죠. 자기가 부담하는 그 자기부담금은 25번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자기부담금이고 자기부담 비율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고 비율, 일정 비율, 율. 그래서 그 밑에 자기부담금은 뭐 곱하기 뭡니까?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 그래서 자기부담금 제도가 나온 이유가 자기부담제도. 소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을 억제하고 가입자 보험료 전략,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방관 위험의 해제 등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가입자 주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문제. 왜? 자기가 보험 들을 때 가지고 관리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도, 교통보험도 자기 부담금 있잖아. 뭐 30만원 뭐 이렇게. 똑같은 원리다. 26번 보험사고 읽어봐요. 그렇죠. 자, 보험 사업자가 보험 적은 게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농협이 어떤 사실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우연히 돼야 보험 사고지.
계획적이다, 의도가 있다, 이거는 보험 사기지. 그래서 우연한 사고입니다. 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한다 돼 있고. 식물제 피해를 읽어봐요. 자, 그래서 경작불능 줄 거 보시고, 식물제 비율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경작불능 보험에 나옵니다. 방식에서 경작불능 조사에 있어서 고산 식물체를 뭘로 나눈다? 보험가입 식물체로 나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식물체 비율 이꼴 고산 식물체, 그 슬래시가 나누기야. 나누기 뭐? 보험가입 식물체. 그 식물체 비율이 얼마가 돼야 나중에 경작불능 줍니까? 65% 이상이라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고산 식물체가 가로 열고 고사나무 수면 보험가입 식물체도 수로 나눠야 돼. 그리고 다시 고산 식물체가 면적이면 보험가입도 뭐 면적으로 나눠야지. 예, 그리고 다 하실 거고. 자,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경작불능에 나온다. 그 정도로 나와야 돼요. 자, 28번 전수조사가 뭐예요? 읽어봐요. 그렇죠. 모두 조사가 전수죠. 예, 모두. 벼라든지 콩 이런 걸 전수조사한다 했잖아. 벼, 콩. 자, 포번조사 읽어봐요. 그렇죠. 보험가입 금액에서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줄 거 봐요. 또는 수확물을 잘 낼 수 있는 일부 표본 줄 거 봐요. 일부 표본. 그 표본 조사할 때는 항상 조심하래야죠. 표본이 되게끔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니 사과가 떨어진데 떨어지면 한이 떨어진데 가든지 아니면 그 전체 요 중에서 표본을 잘 잡아야 되지. 그래서 수확물의 특성,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을 축출합니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30번 제조사가 뭐야 한번 읽어봐요. 자, 제조사는 조사를 뭐 누가 한번 했겠지. 거기에 누가 불만이 있는 거야? 예,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이거는 못 믿겠네? 라고 다시 정비행하는 서류 또는 사진들을 제출하면 그 재보험사업자가 누구라고? 농협이 다른 손해평가반 안 줄 거 봐요. 하여금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재조사는 A팀이 갔다. 제조사들은 뭐 B팀이 가는 거야. 다른 평가반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줄 거 봐요. 설명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7일도 줄 거 봐요.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 그러면 만약 첫 번째 평가반은 만약 3천만 나왔어. 다른 손해평가사 제조사의 연지가 4천만 원 나왔어. 그럼 4천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처음에는 3천이 나왔어. 뒤에는 2천이 나왔어. 차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뭐 2,900이 800이 나왔어. 그럼 2,800으로 갑니다. 그 제조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부분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올라가니까 대부분 좀 강경된다면 있지만 더 나올 수도 있잖아, 때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31번 검정조사는 누가 하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자, 줄 거 봐요. 재보험사업자는 아까 누구야? NH농업 손해보험이고 재보험사업자는 저거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보험을 어디에 둔다고? NH농업보험이 국가에 듭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농협 아니면 국가가 이 말이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 줄 거 봐요. 확인을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 중에 줄 거예요. 일정 수를 이미 추출 줄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평가한 것을 검증한다는 건 뭐 다시 한 번 더 그 중에서 한 번 추출해 가지고 맞나 확인하겠다. 그게 검증이야. 검증은 좀 높은 놈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손해평가상 한 걸 그 위에 기관이 한다. 자, 32번 평년 수확량 어디서 많이 듣던 거요? 가입연도 직접 5년 줄 거 보고 중개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줄 거 봐요.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줄 거 봐요.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 줄 거 봐요. 산출한 해당 또 줄 거 봐요. 농지에서 기대되는 수확량이야. 평년 수확량은. 그러면 기대되는 게 예상되는 거잖아.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뭐 한다고? 가중 평균 해가지고 산출한 그 데이터가 다 있는 거야, 지금. 그거 가지고 해당 농지에서 기대되는 수확량이지 예상되는 수확량이다. 그게 평년 수확량이에요. 자, 33번 표준 수확량 읽어봐요. 그래서 가입 품목 줄 거 봐. 그 품목 줄 것이고 품종 줄 것이고 수량 줄 것이고 재배 줄 거 봐. 품목이 뭐가 품목이야? 사과, 배 이런 게 품목이고 품종은 그 사과 중에서 뭐 부사라든지 이런 거 그게 뭐고? 품종이고 수량은 나이고 나무 나이 재배 방식 있잖아. 뭐 밀식, 반밀식 이런 거 그게 재배 방식이고 따라 정해진 수확량입니다. 그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럼 봐요. 그럼 단감은 어떻게 되지? 사과, 배, 단감, 떨고 뭐가? 다 적어볼까? 요 두 가지는 단감, 떨감이 나오면 요거는 품종이야, 품목이야. 요거는 봐요. 사과 중에서 종류가 아니고 단감 별개입니다. 같은 감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만약에 사과 중에 부사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단감 중에 무슨 이게 아니고 이거 별개. 자, 34번 평년 착과량 읽어봐요. 거기 평년 수확량하고 갖다 보면 돼. 그 위에 있는 거. 그래서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 착과는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년 착과량 어디에 사용한다고? 그 적혀 있잖아. 사과, 배, 단감, 떨금감. 과수 4종에 있잖아. 거기에 착과량을 쓰는 거야. 과수 4종에만 쓴다? 착과량. 그 다음에 35번 읽어봐요. 평년 착과수는 평년 착과량을 가입 과정으로 나누어 36번 읽어봐요.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금액 기준, 그래서 가입 수확량. 가입하겠다는 수확량이야. 평년 수확량이 요로 되니까 올해 몇 퍼센트 할래요? 요 퍼센트 내에서 가입가 중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 한 개, 평균 과실 뭐라고? 무게다, 무게. 과중이 무게입니다.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 38번 기준 착과수 읽어봐요. 기준 과실수죠? 기준 수확량 아까 위에 나왔었나? 기준 수확량 읽어봐요. 그 다음에 적과하고 착과수 읽어봐요. 적과가 뭐였어요? 적과가 열매 다른 걸 해주고 적과하고 착과수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종료 시점의 착과수입니다. 적과 착과량은 그 위에 있는 착과수 곱하기 과중. 그래서 양은 뭐 곱하기 뭐다? 수 곱하기 과중.
뒤에 양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양은 뭐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 곱하기 뭐, 과중의 무게 아닙니까? 양. 자, 42번 감수 과실수.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다. 그래서 이런 감수 과실수는 낙가도 있고 플러스 뭐? 착과. 낙가는 떨어진 거지. 떨어지도 손해본 거고 감수. 착과되어도 그게 오대 붙어만 있다는 거지. 그게 손해 안 볼 수는 없잖아. 우박이 오면. 그래서 다시 감수 과실수는 뭐라고? 손해가 발생되는 인정되는 과실수인데 거기는 뭐가 있다? 낙가 감수 플러스 뭐? 착과 감수 과실수가 있다. 또 감수량 나왔네. 양은 뭐 곱하기 뭐? 감수 과실수 곱하기 가입가중.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좋아요. 4페이지에 평형 겔실수. 자, 겔실수는 뭐라고? 오디래죠, 오디? 자, 겔실수는 뭐라고? 뽕나무 어디? 역시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겔실수와 표준 겔실수를 가입 횟수에 따라 평균 가중 해당 가수는 역시 기대되는 겔실수. 평년 수확량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몇 번이 평년 수확량이야? 32번이 있잖아. 봐요. 평년 수확량, 글자만 수확량이고 이거 평년 겔실수잖아. 그럼 뒤에 말만 좀 다르지 똑같아 봐요. 32번의 평년 수확량도 5년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가중평균 기대되는 수확량 겔실수만 바꾸면 되잖아. 5년 실제 겔실수와 표준 겔실수 가중평균 기대되는 겔실수 평년 수확량을 뭘로 바꾸라? 겔실수를 뭐 바꾸면 개념은 같아지는 거예요. 결과지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결과지는 거기에 결실이 되는 가지야. 그래서 열매 가지로 하는데 결과모지는 그것보다 1년 더 그런 결과지의 의미이죠. 그래서 1년 전에 난 모지가 결과모지야. 결과지에서 열린다. 자, 45는 평년 결과모지수 나왔네. 그럼 뭐? 결과모지수 하면 뭐라고? 복분자. 복분자 해야 돼요. 결과모지수.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 결과모지수가 아까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아요. 그럼 봐요. 우측에 5년 똑같지? 실제 결과모지수. 아까는 실제 결실수잖아. 그 밑에 표준 결과모지수. 표준 결실수잖아. 그 위에 역시 가중평균. 해당 가수는 기대되는 결과모지수.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평년 수확량과 똑같다.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모지수. 뒤에 글자만 다르다. 품목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라. 자, 46. 뭐라고요? 미보상 감수량. 감수량 중에 자, 보상하는 제외 2회 원예로 감수한 양입니다. 제외 2회야. 보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보상 감수량은 첫 번째가 태지집화우가 뭐야? 태가 태풍, 지진, 집중하고 화재, 우박 이걸 우리가 5종이라고 부르잖아. 만일에 요 5개로 가입했는데 그 5개가 태지집화우가 돼야 돼. 발생 원인이. 그런데 뭘로 발생했다? 가뭄줄 거 봐요. 그게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이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뭐 했는지 자연재해 중에서 그걸 떼어놔야 돼. 그 다음에 계약자가 뭐 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영영 활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한 게 미보상 감수량. 감수량 중에서 보상하는 제외 2회입니다. 2회.
자, 47번 생산비가 나오네요. 자, 작물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재와 용역의 가치로 종묘, 비료, 농약, 영농광열비. 영농광열비는 뭘까? 농사짓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그것도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그 수리, 기타 재료, 소농구비, 대농구 삼각비, 영농시설 삼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유동자본용역비,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그 생산비를 보니까 많네요. 48. 보장생산비, 생산비에서 수학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인데, 차감한 값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보장생산비는 뭐라고 되어 있노? 준비기 플러스 생장기. 그 밑에 수학기 생산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보장 생산비를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생산비는. 첫 번째 뭐라고? 준비기 생산비. 그 다음에 생장기, 성장기, 생장기. 그리고 수학기. 요거는 X란 말이에요. 요거는 뭐가 아니다? 요 두 가지 합한 겁니다. 여기 보장이에요. 보장 생산. 요거, 요 두 개. 그래서 48번 개념은 들어있지. 생산비에서 수학기 뺀 거, 전체 중에서 요거 뺀 거, 다른 말로 준비기, 생장기가 보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49. 가입 가격이네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을 킬로그램 단가격. 킬로그램 줄 거 볼까? 51, 50. 표준 가격 읽어봐요. 표준적인 킬로그램당 가격이고, 기준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농작물을 킬로당 가격.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입 가격이나 기준 가격이랑 비슷하죠? 글자만 다르지. 개념을 다시 읽어봐요. 그게 아까 뭐야? 평년 결실수가 평년 수확량과 비슷하듯이 똑같은 개념이야. 52원 수학기 가격 읽어봐요. 수학기의 기록된 가격이고, 그 수학기 가격은 밑에 글자 두 개 있네요. 올림픽 평균은 뭐다? 연도별 평균 가격 중 뭐와 뭐 제외하고? 최소값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만일에 3개가 있다. 3개는 그렇네. 5개가 있다. 그럼 어떡하자고? 2개 빼면 3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걸 나눠라 이 말입니다. 더해서 올림픽 농가 수치 비율을 봐요. 그렇죠. 자, 유통비용 중에서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이 자재하는 비율로 사전의 결정인감 농가 수치 비율. 53번. 실제 결과 줄 수 있네요. 야, 1년 돼도 1시간 가네요. 좀 쉬었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